헬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점수 상승의 여신 케이트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바로 10번째 강의 관계 대명사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관계 대명사는 복잡한 문장을 공부하기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모르고는 사실상 문장 독해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되게 막 간단하게 I am a boy, you are a girl 막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도 관계대명사를 모른다면 복잡한 긴 문장을 해석할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단히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이제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일단은 관계시켜주는, 즉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요. 관계, 그 다음에 대명사의 역할을 한 번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샴푸와 린스를 한 번에, 접속사와 대명사를 한 번에 관계 대명사를 쓰는 거죠. 자, 관계 대명사는 언제 쓰는 것인가? 자, 관계 대명사는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바꿔서 만들 때 사용하는 장치, 그게 관계 대명사예요. 원래 두 문장을 붙일 때에는 아주 간단하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I love you and you love me and 이렇게 and를 계속 남발해서 붙인다. 그러려면 붙이려면 붙일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띡 붙이는 것이 아니라 두 문장을 그야말로 하나의 문장으로 탈바꿈 시킬 때 사용하는 것이 관계 대명사예요. 그래서 두 문장을 하나로 붙이니까 관계시켜 준다라는 역할, 관계, 즉 접속사의 역할. 그런데 이 두 문장을 하나로 붙여줄 때 사용하는 그 매개체가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대명사를 이용해서 붙이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가 돼요. 자, 대명사를 이용한다라는 것은 명사가 있기 때문에 대명사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명사가 먼저 존재해야 그것을 대신 부르는 말 대명사로 받아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테이블 그러면 이거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대명사가 가리키는 먼저 나온 명사를 선행사라고 하는 겁니다. 즉 관계 대명사에만 선행사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대명사라는 것은 선행사를 가지는 겁니다. 테이블이 하다가 이거 말이야. 그럼 이거가 가리키는 먼저 나온 말 선행사 테이블이죠. 케이트가 어쩌고 저쩌고 케이트가 그랬어. 케이트가. 근데 그녀가 그녀 대명사 나왔어요. 그러면 그녀라는 대명사의 선행사는 케이트인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대명사가 가리키는 먼저 나온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합니다. 사실 후행사라고 하는 것도 개념적으로 있어요. 우리가 명사를 쓰고 그 다음에 대명사가 뒤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명사를 먼저 쓰고 명사가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가 한가할 때 엘리자베스는 커피를 마신다. 이랬을 때 자, 이 문장은 엘리자베스가 한가할 때 커피를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한가할 때 그녀는 커피를 마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녀가 한가할 땐 엘리자베스는 커피를 마셔. 뭐 이런 식으로도 사실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헷갈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장을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별로 지양하는 좀 안 쓰는 문장이긴 하지만 실제로 문학작품을 보면 그런 어떤 게 나와요. 사실 말을 다양하게 하는 것을 영어에서는 되게 좋아합니다. 물론 뭐 한국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문학 글을 쓸 때에 똑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도 되게 다양하게 바꿔서 쓰는 것을 영어에서는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쓰는 걸 좋아해요, 일단. 그래서 아무튼 그런 장치도 있는데 뭐 그런 것은 뭐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뭐 후행사 이런 것을 뭐 알 필요는 없으시고 뭐 제가 뭐 또 약간 조금 이런 거에 관심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관심 언어의 구조, 언어에 대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상식으로 그냥 알려드린 거고. 자, 일단 그래서 선행사라는 게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 관계 대명사도 결국은 대명사예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도 대명사이기 때문에 선행사가 있는 겁니다. 바로 대명사가 가리키는 먼저 나온 명사가 선행사인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이 사람이 그 소년입니다. 그 소년은 매우 정직합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면 그 소년과 그 소년이 중복되면, 이렇게 명사가 중복되면 뒤에 나온 명사를 대명사로 바꿀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은 이 사람이 그 소년이야. 그리고 그는 매우 정직해. 요렇게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문장에서 요 the boy랑 he가 같은 존재예요. 그죠? 그럼 he가 가리키는 선행사가 the boy인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선행사라고 했을 때 단순히 앞과 뒤, 그래서 단순히 선행만 되면 선행사가 아니라, 즉 대명사 바로 앞에, 관계대명사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이 선행사가 아니라 개념적으로 대명사가 가리키는 먼저 나온 명사가 선행사인 겁니다. 따라서 코앞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이제 그건 뒤에 나올 거고. 그러면 얘가 가리키는 선행사 the boy, 그리고 이 대명사와 두 문장을 붙이는 접속사의 역할, 요거를 한 번에, 그래서 and he를 후로 바꿔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소년이에요 하면서 자, 관계대명사 절이 나오죠. 원래 주어였죠. 네, 주어입니다. is, 그죠? 원래 주어여서 주격 관계대명사 써준 거예요. 또는 거꾸로 본다면 동사 앞에 있는 거가 주어죠. 주어 자리죠. 네,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매우 정직한 그런 소년,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선행사고 관계대명사 후를 이용해서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바꿔준 거예요. 붙여준 거죠. 이 사람이 매우 정직한 바로 그 소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 문장 중에서 한 문장을 앞에 있는 선행사에 대한 어떤 수식어로 넣어주는 겁니다. 소년이긴 소년인데 이러한 소년,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결국 선행사를 수식하는 역할이에요. 선행사는 당연히 다 명사입니다. 그러면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모두 형용사의 기능이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은 기능적으로 형용사의 기능을 하고 구조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단어가 구구절절 많아. 단어가 하나라면 형용사라고 하겠지만 형용하는 기능을 가지되 여러 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부에 주어와 동사도 갖추어 있어. 그러므로 구조적으로 우리 학교 문법에서는 형용사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은 기본적으로 형용사절인 거예요. 즉 형용사절을 이용해서 선행사를 수식하는 그 개념으로다가 다 수식이 들어가는 거. 즉 두 문장을 중에서 한 문장을 수식하는 내용으로 붙여주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대표적으로 떡하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능적인 면에서는 형용사절이긴 하지만 통상 관계대명사절 이렇게 부르죠. 관계대명사가 바로 앞에 있고, 네, 통상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뭐 하는, 그러면 얘는 어떤 역할이요? 해석이 뭐뭐 하는 정도의 해석이 되는 거죠. 뒤에 거 하는 선행사 뭐 하는 정도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장을 하나로 합하는 어떤 원리랄까?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자, 두 번째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선행사가 사람, 소년은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후를 썼죠. 자,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봅니다. 자, 우리 대명사, 관계대명사 말고 그냥 일반적인 대명사는 격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렇게 우리가 외우잖아요. 처음 영어를 공부할 때 I, my, me 뭐 이런 거, you, your, 뭐 he, his, him 이런 것들은 대명사들이 변화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격변화라고 하는데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격,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거죠. 목적격,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관계 대명사도 대명사이기 때문에 격이 존재합니다.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선행사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관계 대명사를 쓰게 돼 있어요. 관계 대명사 말고 그냥 일반적인 쉬운 대명사들도 선행사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종류가 바뀝니다. 선행사가 테이블이야. 그러면 이거 저거 그거 요런 류의, 즉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주로 쓰고,
뭐 케이트, 톰, 뭐 제인 이렇게 사람을 먼저 선행사로 썼어. 그러면 그거를 다시 되받아서 부르기 위해서는 그녀, 그와 같은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쓰는 대명사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너무 쉽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따로 이거는 이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맨 처음 영어를 처음 접했을 때부터 다 그냥 습득이 된 내용입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관계 대명사는 관계라는 어떤 두 문장을 하나로 붙인다라는 어떤 특징 때문에 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뭐 되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데 아니야. 똑같이 선행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관계 대명사를 쓸 것인가 정해지고 그 내부에서도 격이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자,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요. who, 딱 봐도 사람과 관련 있어 보이죠? 자, 소유격은 whose, 그 사람의, 목적격은 whom. 그런데 우리가 영어에서 whom 하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whom도 되고 who도 쓸 수 있어요. who가 되는 자리에 whom은 쓸 수 없지만 whom이 되는 자리에는 m을 탈락시켜서 who를 쓸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선행사가 사람 이외의 것입니다. 뭐 동물이나 사물, 어떤 물건에 해당할 때는 which. 자, 소유격은요. whose죠. of which를 쓰거나 아니면 똑같이 whose를 쓸 수 있어요. 목적격은 그냥 그대로 which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소유격은 누구누구의 뭐 his, her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얘를 조금 변형시키는 거고 사물인 경우에는 사물의 소유를 나타낼 때에는 이렇게 소유격 whose 이렇게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전치사를 이용해서 소유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테이블의 다리 그러면 테이블스 leg 이렇게 누구누구의 누구누구의 이렇게 소유격 쓰는 거 그렇게라기보다는 the leg of the table 이렇게 of를 써서 the leg of the table 그 테이블의 그 다리 테이블의 다리 이런 식으로 of를 써서 물건의 어떤 소유를 표현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of which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학교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of which보다는 이제 whose를 그냥 사물일 때도 쓰는 경우 그게 더 쉽고 일반적이어서 그게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든 동물이든 상관없이 어느 때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that이 있죠. 소유격 존재하지 않아. that, of that 이런 거 없어. 그 다음에 목적격. 자, 선행사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죠. 뭐뭐 하는 것, the thing which의 의무로서 what이 있죠. 요거는 what은 선행사 the thing 그리고 관계대명사 which 대신 이렇게 쓰는 거죠. 요것도 what, 여기도 소유격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예문을 봅니다. 자, the book, 이 책은 this book is about the girl, 소녀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소녀냐면 who하고 관계대명사 나오죠. 자, 선행사가 소녀고 수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who를 쓴 거죠. traveled, 여행했다. 동사 앞에 주어 자리,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 사람이 여행했다. 전 세계를 그녀 혼자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 전 세계를 여행한 한 소녀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 여자, 그러더니 이번에는 대시 나옵니다. lives, 산다. 동사 앞에 주어 자리, 주격 관계 대명사죠. woman이 선행사예요. 그래서 여자긴 여자인지 어떤 여자냐면 그 사람이 산다, 옆문, 바로 옆집에 라는 표현이고 입니다. 동사가 나오죠. 자, 우리가 관계 대명사가 나오면 관계 대명사는 태생적으로 절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즉 내부에 주어와 동사를 갖춰야만 합니다. 왜냐? 원래 두 문장이었는데 하나로 붙인 거니까 주어 동사가 있었는데 한 문장으로 바꾸면 주어 동사가 어딘가에 들어 있게 되는 거예요. 복잡한 조금 문장이 되는 거죠. 그죠? 좀 구조가 복잡해진 문장이 되는 건데 원래 주어 동사니까 이 내부에도 주어 동사 이렇게 있게 된다고요. 따라서 원래 하나의 독립적인 문장이 뭐뭐 하는 선행사라는 패턴으로 형용사의 기능을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관계대명사의 이 성립, 이 배경, 논리이니까
아무래도 관계대명사가 들어있으면 당연히 원래 하나의 독립적인 문장이었으므로 주어와 동사를 당연히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동사가 덜러덩 이렇게 나왔다면 바로 이 앞까지가 그 관계대명사의 의미단이다 라는 거죠. 됐어요? 만약에 동사가 동사, and, 동사라고 하면서 어떤 병렬 구조를 이룬 동사라면 모를까? 그냥 덜러덩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절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 태생적으로 원래 한 문장이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옆집 사는 그 여자입니다. 유명한 가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선행사가 사람인데 당연히 후 되고 사람이든 사물이든 대도 되고 그래서 대수로 써 놓은 거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주격 관계 대명사가 나올 때에는 중요한 점이 동사의 형태입니다. 자, live 안 하고 lives라고 했어요. s를 왜 붙였어?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니까. 자, 그러면 이거의 동사의 주어는 이거야. 근데 that을 보면 단수인지 복수인지 당연히 모르죠. 하지만 관계 대명사는 원래 선행사와 같은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선행사와 대명사는 같은 거죠. 테이블, 이거, 케이트, 그녀 모두 동일한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선행사와 관계 대명사도 역시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겁니다. 그러므로 선행사가 3인칭 단수, 그러면 얘도 역시 3인칭 단수인 거예요. 지칭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항상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는 이 꼴이야, 이 꼴을 같은 거야. 따라서 3인칭 단수 그리고 현재가 되어주므로 동사에 s를 붙이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동사의 형태 자칫 실수로 미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is도 이 여자가 주어니까 요거에 맞춰서 a로 쓰면 안 되고 is로 써야죠. 자, 이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살펴볼게요. 자, 그 남자라고 하더니 whom 나오죠? 자, 그 다음 그녀가 보았다. 누구를? 그 남자를 되어주고 입니다. 자,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서 네, 관계대명사 절 의미단이 되죠. 자, 그러면 the man 선행사인데 자, 그녀가 본 그 남자가 입니다. 잭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그녀가 봤다. 누구를? 그 남자를 하면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을 쓴 거죠. 물론 whom을 쓸 수 있는 자리에는 who도 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든 사물이든 that도 가능한 거죠. 자, 이 사람은 그 남자예요. whom 하더니 내가 찾고 있는 중이다. 자, BING 진행으로 썼고 look for 누구누구를 찾아보다 라는 뜻인데 look for의 대상, 즉 누구를 찾아봐. look for의 목적어 바로 whom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도 역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내가 찾고 있는 중인 네, 그런 남자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격이니까 whom 썼어요. whom이 가능하면 who도 가능하고 그리고 사람이든 사물이든 that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은 the boy, 소녀야. 이 사람은 소년입니다. 자, 그런데 whose 하고 나오죠. 소유격이에요. 바로 그 사람의 아버지가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소년이 선행사고 whose father, 그 사람의 아버지 두 단어 묶어서 주어. 그 다음에 입니다. 매우 정직한. 그래서 그 사람의 아버지가 매우 정직한 그런 소년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소유격 whose를 써준 거고요. 자, 나는 책을 샀어요. 자, 그런데 책이긴 책인데 whose story, 그것의 스토리. 우리가 whose는 뭐 그것의, its 이런 소유격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의 이야기가 무시무시한 그런 책을 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썼고요. 자, 선행사가 사물일 때도 이렇게 whose를 쓸 수 있고 사실 선행사가 사물일 때 그냥 whose 잘 써요. 그죠? 자, 그런데 of which로 바꾸고 싶다. 자, 그러면 나는 책을 샀어. 그런데 which, 바로 그 책, of which, 그 책의 이야기가 was scary.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책의 이야기가 무서운 그런 책을 샀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원래 같았으면 the story of the book.
그 책의 이야기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of which 해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는 접속시켜주는 역할이라서 두 부분에서 맨 앞에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the story of the book, the story of which로 써야 되지 않나. 자, 그런데 이렇게 of which를 앞에다가 접속사, 이 접속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앞에다가 이렇게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of which 전치사와 같이 묶어서 요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사실상 이거보다는 그냥 whose story 요렇게 쓰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거는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요렇게 그냥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what이에요. 바로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선행사 the thing 그리고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이 한 번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미 관계대명사 자체가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한 번에 하고 있는데 관계대명사 what은 거기에 선행사까지 포함이 되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give him 그에게 무엇을 그가 원하는 것을 주어라. him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그가 원하는 것을 부분인데 주어가 동사하는 바로 그런 거 the thing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what은 the thing which의 의미야. 그러면 the thing which he wants. 그러면 the thing이 선행사고 which는 그가 원한다 그것을 바로 목적격 관계 대명사겠죠. 그래서 선행사와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what으로 쓴 거고 What looks beautiful is not always good.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이 부분 전체가 주어고요.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라는 건데 자, 얘 같은 경우도 what은 the thing, 거. 그런데 which 또는 that 이렇게 쓰고 looks beautiful. 동사 앞에 주어 자리. 얘는 주격관계 대명사죠. 그래서 선행사와 주격관계 대명사를 한 번에 what으로 쓴 거야. 얘는 선행사와 목적격 관계 대명사였죠. 어쨌든 what 주어 동사 하면 주어가 동사 하는 바로 the thing 그거. what 동사라고 하면 동사 하는 the thing 그거.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 대명사 what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여러 가지 관계 대명사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우리가 그 중에서 관계 대명사 that은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아무 때나 쓸 수 있으니까 되게 쓰임이 많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쓰임이 많으면 그만큼의 제약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단순하게 기능이 하나다. 그럼 그 기능 하나로 끝나요, 사실. 그런데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다양한 기능을 가진 녀석일수록 제약사항도 따르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죠? 자, that을 꼭 써야 하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 쳐다봐라 그래요. 나의 새로운 차와 나를. 자, 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나의 새 차랑 나, 이 둘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타고서 선행사가 차와 나, 사물과 사람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있다 사진 속에. 그래서 야, 사진 속에 있는 내 이 새 차, 그리고 이 나를 봐. 너무 뽀대나지 않냐? 막 이렇게 뭐 설명하는 건가 봐요. 그러면 이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쓴 건데 선행사가 사람이고 사물이 동시에 들어 있으므로 who만 쓰기도 그렇고 which만 쓰기도 그래요. 이럴 때는 that을 써야 하죠. 자,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행사에 최상급, 서수, the only, the very, all, no, the same 등등 이런 표현이 나올 때 that을 써줘라 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최상급은 the가 들어가죠.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 모두 다 뭔가 한정적인 느낌이 들어있는 표현들이에요. 즉 막연하게 라기보다는 이게 한정한다는 게 뭐야? 바로 막 이렇게 제한하고 이런 제한성이 강한 어떤 그런 표현을 쓸 때 그때 관계대명사 that이 다 저 잘 어울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the most beautiful, 가장 아름다운, 최상급 나왔죠.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야. 그러더니 that이 나오고 내가 have ever painted, 한 번이라도 즉 여지껏 have pp 그려왔던 정도로
내가 여지껏 그려왔어. 무엇을? 그것을.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내가 여지껏 그린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제 뭐 여러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 내가 여지껏 그린 것 중에 제일로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러면 여기에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뭐 which도 되지 않나. 물론 뭐 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앞에 이렇게 the most beautiful 가장 아름다운 바로 그거 이렇게 이거 하면서 뭔가 제안하고 한정하는 느낌으로 말을 할 때에는 대시라는 관계대명사가 훨씬 더 잘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를 대를 안 쓰면 막 틀리는 것처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거는 요즘에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좀 더 영어스럽고 좀 더 영어의 그 말투의 뉘앙스를 살리는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최상급은 더가 또 들어가죠. 또 이것도 the first, 최초의 스커트. 더가 들어가죠. 뭔가 바로 최고의 것, 바로 첫 번째 것, 또는 the only, 유일한 거, the very, 바로란 뜻이 있죠. very가 명사를 수식하면 바로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the very man, 바로 그 남자, 뭐 이런 식이에요. 바로 그거, 이런 식으로 뭔가 한정성이 강한 표현이 들어가면 대시 더 잘 어울린다라는 거죠. 내가 have made, 만들었던. 그래서 내가 만들었다 무엇을 목적격이고요. 내가 만든 최초의 스커트예요. 그랬을 때 which보다는 대시 더 잘 어울리고 그것이 어감이 더 잘 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이왕이면 이렇게 해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자, this is something. 이것은 무언가야. 그런데 내 타더니 내가 정말로 필요로 했어. 무엇을? 그것을 목적격이죠. 내가 정말로 필요로 했던 그런 무언가야 라는 거거든요. 자, 이랬을 때 선행사가 something, 뭐 one, someone, 뭐 somebody 이런 류의 어떤 대명사, 이것도 대명사거든요. 이런 대명사일 때 뭐 who나 뭐 which보다는 대시 좀 더 잘 어울린다. 어감이.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예전 문법은 이렇게 안 쓰면 정말 틀린다. 네, 이렇게까지 나왔었는데 요즘 현대 영어의 트렌드, 우리 현대 중고등학교의 영어 교육의 트렌드는 이렇게 쓰면 좋다. 뭐 정도지. 안 그러면 막 틀렸다.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공부한 것이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두 문장은 하나로 합했죠. 뭐뭐 하는 선행사라고 하면서 형용사절의 어떤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그 논리와 같은 논리로 두 문장을 붙였어요. 그죠? 그래서 한 문장을 뭐뭐 하는 명사 하면서 명사를 수식하는 부분으로 때려 넣는 거잖아. 관계대명사절로. 자, 그런데 이때까지 공부한 이런 것 말고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얘기한 것은 뭐뭐 하는 선행사 수식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적 용법, 이것은 이때까지의 해석 방법과 달리 뭐뭐 하는 선행사 거꾸로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쭉 그냥 순서대로 덧붙여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다가 뭔가 내용을 첨가하는 느낌인 거예요. 이 계속적 용법을 잘 쓰면 정말 영어스러운 문장을 쓸 수 있어요. 대부분 이 계속적 용법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학생들이 에세이 같은 걸 쓸 때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고. 근데 이걸 잘 쓰잖아요. 그럼 정말 영어 잘한다. 정말 영어다운 영어스러운 문장을 쓰는구나. 이런 느낌이 와요. 자, 결국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의 대명사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역시 접속사 대명사의 역할인 건데, 자, 그럼 일단 문장을 보죠. 자, I called Tom. 나는 탐에게 전화를 했다. 컴마. 이 컴마가 핵심입니다. 컴마. 쉬라는 거죠? 근데 한번 쉬고. 근데 didn't answer.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즉 전화를 받지 않았다. 동사 앞에 주어 자리 주격관계 대명사야. 컴마가 없었더라면 전화를 받지 않는 탐에게 전화를 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지만 컴마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계속적 용법으로 쓴 관계 대명사야. 난 탐에게 전화를 했지. 근데 그놈이 받질 않았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난 전화를 했지. but 하지만 그는 받질 않았어.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려고 해요. 자, 그런데 얘랑은 사실 뉘앙스는 다릅니다. 느낌은. 너는 탐에게 전화를 했어. 근데 걔가 안 받았어. 이런 내용이고요. 이 위의 내용은 난 탐에게 전화를 했지. 근데 괄호치고. 근데 탐은 전화를 안 받았어. 이런 뭔가 앞의 내용에 대해서 첨가하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괄호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 뭔가 말을 할 때. 그래서 나는 탐에게 전화를 했어. 근데 그 탐이란 놈이 전화를 안 받았지만 뭐 이제 앞에 내용에 첨가하는 느낌인 겁니다. 그녀는 문을 열려고 노력했어요. 컴마. Which was painted red. 빨갛게 칠해져 있었다. 동사 앞에 주어 자리 주격관계 대명사죠. 그녀는 문을 열려고 노력했어. 근데 그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어. 이렇게 첨가해 주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녀는 문을 열려고 노력했습니다. 컴마. 불가능했습니다. 동사 앞에 주어 자리 주격관계 대명사인데 이때의 which의 선행사는 앞문장 전체입니다. 즉 얘는 문을 열려고 노력했어. 근데 그 문이 빨갛게 칠해져 있었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뭐 있잖아요, 내용이. 그녀가 문을 열려고 노력했어. 근데 그건 불가능했지. 이 which는 and it. 근데 그거는 바로 앞문장 전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무엇을 가리키느냐는 내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and it was painted red. 그래도 내용상 그 it이 가리키는 것은 문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이거는 내용상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앞문장 전체구나.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서 이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거 앞문장 전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구조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구조는 똑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구조가. 그러나 구조만으로 언어가 해결되지 않아요.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 구조로 판단할 수 없다. 의미로 판단해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잘 눈치, 코치를 채라. 자,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한정적 용법이라는 것은 한정하는 것, 제한하는 것, 즉 수식한다는 뜻이죠. 이때까지 우리가 배운 뭐뭐 하는 선행사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한정적 용법인 거고요. 방금 배운 계속 첨가하는, 바로 컴마가 있는 경우. 자, 두 문장의 차이를 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컴마가 있냐 없냐의 차이에 따라서, 자, 그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동사 앞에 주어 자리 의사가 된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아들이 둘 있어요. 컴마. 근데 그들이 의사가 되었어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이거는 의사가 된 두 명의 아들이 있다. 선생님이 된 아들도 있고, 간호사가 된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냥 의사가 된 아들 두 명이 있구나 까지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들이 둘이야. 아들 둘 끝이야. 딸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아들은 딱 둘인 거야. 아들이 둘이야. 둘 다 닥터리야.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바꾸면 아들이 둘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닥터리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that은요,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that은 활용도가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제약사항, 바로 계속적 용법이 없습니다. 나는 친구를 가지고 있지. 근데 걔가 부자야. 그러면 후로 써야 되는 거죠. 그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that은 계속적 용법이 없습니다. 또한 that은 전치사 바와 바로 붙어서 쓸 수 없어요. 우리가 of which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of that 뭐 이런 식으로 전치사와 관계대명사 that은 절대 불가. 시험에서 관계대명사 that을 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경우 그거는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이 없다라는 거, 전치사와 더불어서 전치사 바로 앞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없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제약사항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제약사항이 가장 큰 제약사항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랄게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 관계대명사 개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문제 풀어볼게요. 자, 쓰임이 다른 거를 고르랍니다. 자, 나는 친구를 가지고 있다. 후 하면서 나오죠? 네. 그 사람이 산다, 일본에. 그래서 일본에 사는 친구를 가지고 있다. 나는 소녀를 보았다. Who has 동사 앞에 주어 자리. 그래서 주격관계 대명사죠. 파란 눈을 가진 소녀를 봤다. 나는 소녀들을 좋아해. 근데 도와줘. 다른 사람들을. 자, 그 사람이 도와준다. 네, 주격관계 대명사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소녀들을 좋아한다. 자, 나는 모릅니다. Who the men are. 자, 의문사죠. 그리고 그 남자들이다. 그래서 그 남자들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who는 관계 대명사가 아니죠. 자, 관계 대명사는 다 앞에 명사, 즉 선행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다라고 하는 그냥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목적어 자리에 지금 간접 의문문이 명사절로 들어간 거죠. 의문사 주어 동사 뭐뭐인지로 해석을 하니까 그 남자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모릅니다 라는 거죠. 즉 who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의문사입니다. 자,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who, 그 사람들이 노래한다. 공공장소에서, 즉 공공장소에서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2번은) 어색한 걸 고르래요. 자, 그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that 하면서 그 사람이 도울 수 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민우는 처음 학생, 최초의 학생입니다. 도착했다? 아니죠. 거기에 최초로 도착한 그런 학생이다 라고 하려면 학생이 선행사고 여기 사이에는 뭐 who 또는 관계대명사 that 써서 그 사람이 도착했다 거기에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도착한 최초의 학생이다 이래야 되겠죠. 게다가 여기 선행사에 the first와 같은 표현이 들어있으니까 who보다는 that을 써주는 게 더 좋겠구나. 어찌됐든 관계대명사를 써줘야 하는데 갑자기 민호는 최초의 학생입니다. 도착했다 거기에 말이 안 되죠. 그죠? 문장 중간에 동사가 덜러덩 이렇게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는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whose name, 그 사람의 이름 하더니 내가 기억할 수 없다. 무엇을? 그 사람의 이름을 whose와 name 한 번에 묶어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내가 기억할 수 없는 어떤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자, 이 추운 날씨 속에서 what I want, what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the thing, 그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부분이 주어고요. 입니다. to stay home, 집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what은 the thing which의 의미죠. 내가 원하는 그거는 집에 머무르는 것이다. 자,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who 하더니 그 사람이 원한다. 너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누군가가 있어. 물론 뭐 someone 하면 that 쓸 수 있지만 사실은 안 지켜지고 그냥 who 써도 사실은 상관없죠. that을 쓰면 뭐 좋다. 뭐 이런 게 있지만 실제 영어에서 가장 틀린 것을 골라야죠. 우리가 객관식 문제에서의 해법 뭐예요? 가장 답스러운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어색한 걸 고르는 거죠. 자, 나는 아기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아기는 매우 lovely, 사랑스러워요. 자, 그랬을 때 who가 가리키는 관계 선행사는 baby죠.
나 아기가 있어. 근데 걔 되게 사랑스러워.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죠. 자, 그녀는 침묵한이란 형용사인데 침묵한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컴백. 근데 그거는 만들었습니다. 나를 어떻게 더 화나게 만들었다. 즉, 이 which는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나를 더 화나게 한 거야. 팀의 차, 컴마 찍더니 근데 그거가 저기 독일에서 만들어졌는데 컴마와 컴마 사이의 내용이 첨가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팀의 차는 입니다. 매우 비싼. 근데 팀의 차 걔 그거 독일제 이렇게 첨가해 주는 거죠. 자,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팀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 that's the boy. 저 사람이 그 소년입니다. 내가 초대했어. 누구를? 그 사람을 파티에. 그래서 내가 파티에 초대한 그 소년입니다.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들어가야 돼요. 자,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죠. 원래는 목적격이라서 whom. 근데 whom이 가능한 자리에는 m을 탈락한 who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대도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that을 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everything, 모든 것. 내가 말했습니다. 그에게 무엇을, 그것을. 에게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that을 써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was, 두 번째 동사까지 끊어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말해줬던 그 모든 것은 was true, 진실이었어요. 이렇게 되죠. 그에게 말했다 그것을.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들어갔어요. 자, what은 돼, 안 돼?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인데 여기 선행사가 버젓이 있으므로 what은 내가 그에게 말한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자, 그는 남자입니다. 자동차 명사가 나왔어요. was stolen. 도난당했다. 주어 자리. 그래서 그 사람의 자동차가 라고 해야죠. 그러면 남자긴 남자인데 그 사람의 자동차가 이번 아침, 바로 오늘 아침 도난당한 그런 남자다. 자, 그 동아리 which 하더니 그가 속합니다. 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끊는데 belong이라는 표현은 어디에 속하다. belong to와 더불어 쓰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to를 뒤에 쓸 수 있지만 또 앞에 이렇게 붙일 수 있잖아요. 내용상 in이 아니죠. belong to라는 표현이 따로 있으니까 요거에 맞게끔 써줍니다. 그래서 그가 속한 동아리는 매우 인기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쓰는 거죠. 자, can you see the guy? 저 남자 보입니까? 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서 있는 중이다. 게이트에. 그러면 which는 안 되죠. 선행사가 사람인데. which 안 되겠죠? who로 바꿔줘야겠죠. 아니면 사람이든 사물이든 쓸 수 있는 that을 쓰거나. whom은 되겠어요? whom? 안 되죠? 동사 앞에 주어 자리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whom은 안 돼. 자, 이것이 그 책이야. which 하더니 by가 나왔네요. 내가 have been looking, have been ing, 뭐뭐 해오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으로 현재 완료 진행 쓴 거고요. look이 나왔네요. look, by가 아니죠. look for로 써야죠. 찾아보다. 그래서 내가 이제껏 찾아보고 있는 그런 책, 내가 이때까지 찾고 있는 바로 그런 책이야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내용에 의해서 look for라고 해야 찾아보다라는 의미니까 for를 함께 써야지 by를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뭔가 전치사를 이제 앞에 붙이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를 쓰는 경우는 별로 그렇게 흔하게 좀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론상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기도 하니까. 근데 실제 영어에서는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에 쓰는 것은 대단히 격식적이고 좀 뭐라고 그러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잘 이렇게 흔하게 쓰지는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이런 문제가 나온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봐야 되니까 한 거고요. The thing, 그거 그러더니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한다 입니다. 자, 두 번째 동사 앞에서 끊어.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런 거 이래 되겠죠. 그러면 선행사가 있으므로
what을 쓰면 안 되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쓰면 안 되고, 그지? the thing, that으로 바꿔야죠. the thing 또는 which로 바꾸든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무엇을 해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에 which를 쓰던가. 아니면 the thing, what 부분 전체를 그냥 what으로. 요 세 개를 what really need.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is time, 시간입니다. 요런 식으로 쓰든가 해야지 되는 거죠. 자, I have never skipped. 자, 저는 건너뛴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the thing, 그 내용을 skip, 건너뛴 적이 없습니다. 이게 동사고 목적어 자리에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경찰은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그들이 had made, 만들었었어. 끔찍한, 아주 엄청난 실수를 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that으로 써야 합니다. 그러면 that은 접속사 대시야.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얘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주어 부분입니다.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을 돕는 것입니다. 뭐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하는 바로 the thing, 그거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은 하면서 what이 들어가 줘야죠. 자, 접속사 that을 관계대명사 what 자리에, 즉 여기에 that을 쓸 수 있겠어요? 접속사 that은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그 사실, 그거 자체입니다. what은 주어가 동사하는 the thing,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장의 내용을 그냥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그 문장을 어떤 문장의 한 부분으로서 접속시키기 위해서 that을 쓰는 거지. that은 what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죠? 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봉투 어디 있어? 근데 그 봉투인데 뭐냐면 이 계산서들이 들어있던 봉투라고 해서, 자, 봉투가 선행사예요. 그리고 which 하고 이 계산서들이 왔다. 어디에? 그 봉투 안에 해서 in which라고 쓰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그 계산서들이 그 안에 들어서 왔던 그런 봉투가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나라 말로 이거 계산서 들어있던 봉투 어디 있어? 정도로 네,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you must always, 너는 해야 해. 근데 항상 노력해야 된대요. 옳은 것을 하려고. You must always try to do.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다. 무엇을? What is right. 옳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동사하는 바로 the thing, 그거라는 거예요. The thing which가 주격관계 대명사로 옳은 일, 옳은 거라는 뜻이죠. 마운틴 할라 하더니, 근데 그거 마운틴 할라가 그 제주도에 있는 거, 그거가 한국에서 제일 높아. 그러면 컴마와 컴마 사이에 이 마운틴 할라에 대해서 첨가해 주는 거죠.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 들어가요. 근데 그거가 제주도에 있는데 마운틴 할라 말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는 OX 퀴즈 마무리입니다. 자, this is the man. 이 사람이 그 남자예요. Who invented the machine. 그 기계를 발명한 그런 남자. 주격관계 대명사죠. 자, 그 여자 그러더니 which 쓰면 안 되죠. 그녀가 산다. 옆문에 입니다. 라고 했는데 요것도 쓰지 말고 여잔데 근데 who 하면서 who가 이렇게 들어가야죠. 옆집에 살고 있는 사는 그 여자는 입니다. 매우 민감해, 예민합니다. 요렇게 바꿔줘야지 되겠죠? 자, 나는 친구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운영합니다. 비즈니스를 중국에서. 가능하죠? 자, 내가 정말로 원한다. 입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렇게 묶어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바로 그 the thing은
네 도움이야 라고 해야겠죠. 따라서 여기에 접속사 that이 아니라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을 써야죠. 그죠? that은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사실, 그거 자체예요. 내가 원하는 the thing, 그 점, 그거라고 하기 위해서는 what으로 써야 합니다. 자, 이것은 가장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That I've ever seen. 내가 여지껏 본 무엇을 그것을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자, that is the girl. 그것은 저 소녀. About that I talked. 이거 뭐야? 아, 저 사람이 그 소녀야. 그런데 about whom 이렇게 해서 내가 말했다. about whom 그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해서 내가 말했던 바로 그 소녀야 라는 거거든요. 원래는 that is the girl 하고 원래 두 문자는 I talked about her 이거였어요. 그죠? the girl과 her가 중복이 됩니다. 그럼 her를 whom으로 바꾸겠죠?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목적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whom이 됐는데 두 문장을 합하면 the girl 쓰고 whom이 앞으로 나가죠? whom I talked about. 근데 전치사가 뒤에 있을 수 남겨도 되지만 전치사와 그 대상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about whom이 같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about whom으로 나갑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 여에 대해서 내가 말한 적이 있는, 말했던 바로 그 소녀야. 이렇게 되죠. whom을 쓸 수 있으니까 who도 가능한가? 이때는 안 돼요. 전치사가 바로 앞에 있을 때는 목적격만 가능합니다. 이때는 about who라고 쓰지는 않아요. 자, 그녀는 비싼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작동하지 않아요.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죠. 우리는 비를 좋아했습니다. had never broken. 깬 적이 없었어요. 그의 약속을. 누가? 그 사람이. 자, that은 쓸 수 없죠.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 that은 없어. that은 절대 쓸 수 없어요. 너무 중요하죠. who나 which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관계대명사에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생략 부분이 아직 남았거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관계대명사의 생략 부분 다루고 그 다음 관계부사, 복합관계사 다른 것들도 함께 다룰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